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몸값 올리는 방법, 연봉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어학연수를 안 가고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MBA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보다 높은 연봉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려면 대부분 영어나 혹은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능력을 요구를 해요.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과거의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MBA를 가겠다고 결심할 당시에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에 500점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점수가 얼마나 낮은 점수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유학 가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어학연수나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수로 MBA를 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미친 짓이었어요. 그 MBA를 가려면 토플과 G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첫 토플 시험을 봤을 때 그냥 반타작 정도 했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어떻게 1년 좀 넘게 공부를 해서 토플과 GMAT에서 모두 고득점을 받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MBA를 갔다 올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익, 토플, GMA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토익, 이게 스페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토플, GMAT.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토익, 토플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토익은 보통 취업을 위해서 보는 거고 토플은 비영어권에 사는 학생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GMAT은 MBA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토익, 토플은 외국인이 대상이지만 GMAT은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도 쳐야 되는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플과 GMAT의 난이도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주관적인 비교입니다. 지금은 토플이 IBT 방식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CBT라고 해서 300점 만점에 270점은 넘겨야 이제 MBA 지원할 때 안정적인 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를 확보하고 나서 첫 GMAT 시험을 봤는데 겨우 70%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60등에서 70등 정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GMAT 점수는 버벌하고 매스, 즉 언어와 수학 두 파트의 점수를 합산해서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수학은 거의 만점 가까이 맞거든요. 저 역시 수학을 만점 가까이 맞았는데 하위 30-40%라는 이야기는 언어 부분 점수가 거의 바닥이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다행히 좋은 점수를 받긴 했어요. 상위 3%인가 4%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제가 토종으로서 1년간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문법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문법보다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어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문법을 이해하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 영어 실력이 훨씬 빨리 올라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 문법 책은 정독해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대충 여러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책으로 보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책을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문장의 오형식인가? 이 부분까지만 보고 그 뒤에 챕터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플 시험을 보려면 문법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점에 가서 토플 문법책을 하나 샀어요. 나름대로 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영어로 된 토플 문법책을 샀습니다.
나중에 한 건데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 책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유명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한 챕터를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났더니 지겨워서 더 이상 책 그 뒤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름 유학 가겠다고 마음 먹고 여기저기 이야기는 해놨는데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포기하느니 차라리 그냥 대충 보더라도 끝까지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로 모르는 건 뭐 그냥 넘기면서 대충 끝까지 봤습니다. 책을 다 보긴 했는데 너무 대충 본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처음 볼 때는 몰랐던 것들이 두 번째 볼 때는 상당 부분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책을 첫 번째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끝까지 보는데 두 번째 볼 때는 2주도 채 안 걸렸어요. 결국 그 책을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나서 토플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문법 관련 문제들은 답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문법책이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책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는 겁니다. 문법에 자신 없는 분들은 어려운 문법책 보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쉬운 거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세요. 제가 영어 관련 내용을 한 번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